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과 또 정보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본부장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예. 아유, 갈수록 저희 또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참 많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미 대선 레이스가 네. 한창 시작 네, 네.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따로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메타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메타가 이제 얼마 전에 자신들의 인공지능 언어죠. 라마를 중국이 무단으로 썼다고 엄청 화를 내서 아무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미 정보국에서 뭐라 했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에 대한 계속 반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 미국 정보국에 써도 좋다라는 또 허가를 냈더라고요. 이제 음. 요거 관련해서 자신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자신들이 써도 좋고 파트너에게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자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어, 중국에 써가지고 자신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계속 듣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흥미롭게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돌아가는 게 TSMC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엑센추어나 아마존 WS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AWS랑 같이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게 웹 서비스 AWS랑 같이 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AI가 왜 AWS랑 클라우드 서비스랑 같이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AI 서비스가 왜 클라우드랑 같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AI라는 게 왜 클라우드랑 같이 할까? 여러분 클라우드는 웹하드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AI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많이 해야 되면 GPU가 많이 들어가는데 GPU가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데 이제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가격이 한 5천억? 근데 그 하나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 8개 정도 써야 되거든요. 8개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한 기업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언어를 뭐 메타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웬만한 그쵸. 기업들은 이제 사기가 힘들고 산다고 해도 이제 이게 뭐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렌탈을 합니다. 그래서 AWS나 이런 웹하드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데서 렌탈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세팅을 해놓고 뭐 시간당 얼마를 쓰겠다라고 해서 렌탈을 하는 사업이 이제 번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사업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이 왜 뜨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계속 렌탈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GPU 같은 것들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해놓고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번창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보통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왜 뜨냐고 하면 그래서 이게 아이폰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뜬다고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실 건데 그 정도로 이게 뜨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AI가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GPU 사업을 여기다가 이제 해서 이 부분이 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매출이 그렇게 늘지는 않거든요. 이게 몇 조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왜냐면 이게 사실은 아마존의 사업에서 전체 부분에서 뭐 60% 100% 이렇게 상승할 정도로 그 사업이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에서 뭐 애저나 이런 것들이 전체로 많이 뜰 정도면 이게 GPU 사업을 이쪽 사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쪽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여기도 지금 라마를 여기다 이제 설치해 놓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돌리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 사업 조금 궁금한데 뭐 네. 한때는 이 사업이 되게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장은 계속 될 겁니다. 네, 예.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지 아닙니다. 않을까? 계속 확장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게 왜냐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AI나 GPU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빌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몇 조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왜냐하면 어,
지금 블랙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년까지 완판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두가 다 쓰고 싶은 욕구는 다 강한데 모두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빌려 써야 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다 이렇게 시간당으로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 빌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그러면 각각 빌려 쓸 수가 있고 이제 렌탈 시간을 나눠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그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이게 다 시간을 나눠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걸 갖다 쓰면 그 사람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보안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보안적인 부분들? 해킹을 아니 당하거나 그렇지 않죠. 이제 그거는 그 시간을 달라요? 그 사람만 딱 쓰면 그 시간을 그 사람 시간만 이렇게 배분해서 음. 자기 시간을 딱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자기가 락만 걸어 놓으면 그 사람은 그 시간만 자기가 그 시간을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전하게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라마에 관한 것들은 일단락된 건가요? 아니죠. 중국 쪽에는? 아직 이제 그 중국이 하는 그 부분은 일단락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면피용인 것 같습니다. 메타가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애국심을 자신들이 이제 약간 TSMC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고 자신들은 미 정부에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어쨌든 중국에서 하는 것들을 무마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왕 이렇게 노출됐으니까 자신들은 그냥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이왕 노출되고 이왕 이렇게 사용된다면 오히려 미국 쪽에 좀 더 효용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나 이런 쪽으로 좀 된다면 오히려 미국 쪽에 좀 더 도움을 주게끔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지금 뭐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관한 정보 유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미국 정부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라마 사건이 미국 정부 측에서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제가 볼 땐 중국의 이런 사례들을 한두 가지만 모아놓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이런 오픈 소스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좋은 의미로 이제 공개한 것들을 중국 쪽에서는 아주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싸게 잘 만들어 주니까 미국 네네. 측에서 의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막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그런 생체 정보들과 네네네. 어떤 의학적인 정보들 네. 너네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럴 네, 정도로 네, 막 네. 경계를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한국 쪽 제약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시장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중국 정부에 관한 경계심은 계속 좀 미국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제가 볼 때 그건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아니 그런 있죠. 것도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그렇게 맞아요.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중국과 일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그 산업에서 배제시켜 버리면 네, 네. 미국도 어떤 부분은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또 대선 앞두고 막 이런 잡음들도 좀 들리지 네, 네, 네. 않았나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음모론적으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은 또 저희가 무슨 이야기 네, 한번 어제 이제 뭐 해볼까요? 대체제와 이제 제가 맞아요. 경쟁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로 했는데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이제 좀 보시면 어떤 걸 투자하실지 막막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조금 자신이 이제 뭐 많이 돈을 쓰는 부분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자신의 지갑을 좀 털어가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 핸드폰을 고치하시면 애플이나 퀄컴 같은 데 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엔비디아나 AMD, 유니티 같은 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배달 음식을 자기가 자주 시키신다 그럼 우버, 뭐 그리퍼브나 도어대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비대면 업무를 많이 하시면 뭐 전자서명이나 줌이나 이런 데 많이 뭐 화상회의 하시는 이런 컨텐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과점을 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건데 독과점이 어느 정도가 독과점인지를 잘 모르실 건데 1위부터 3위까지가 이제 50%가 나오면 독과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이제 MS나 이제 그다음에 구글 합쳐서 50%가 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독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보셨을 때 어떤 게 유명하냐면 역전이 된 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도요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텔하고 엔비디아도 보시면 인텔이랑 엔비디아랑 보시면 엔비디아가 역전했죠. 그다음에 엑선모빌이나 넥스트에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사업에서 완전 역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비등비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팀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즈니하고 넷플릭스도 이제 접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이제 독과점에서 이제 약간 앞서가고 있더라도 독과점을 하고 있더라도 이제 이게 늘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늘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디즈니가 어느 정도 자기가 진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디즈니가 안 하다가 그러면 이게 주가가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넷플릭스 지금 한 700, 지금 한 50불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750불이지만 한때 200불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디즈니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 종목과 패키지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때는 배터리를 좀 보시는 게 좀. 아 그래요? 예, 2차 전지 같은 걸 좀 보시. 왜냐면 꼭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테슬라에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패키지로 보시는 게 좋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하면 엔비디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네. 클라우드 같은 걸 좀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가 분명히 뛸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업이 뛸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완전 우리가 그 네. 관련한 대장주가 있다면 그 네. 밑에서 어떤 예, 종목들을 그렇게 봐야 보시는 게 되는지. 오히려 저는 그 종목들이 더 많이 뛸 때가 많이 수익률적인 예, 수익률 측면에서. 측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주식들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납품을 하거나 그 네네네. 협력 관계 네, 있거나 그런 예. 것들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맞아요, 게. 예,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뛰면 클라우드나 AI 같은 경우 꼭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 원전이나 이런 주들이 꼭 뜁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이 필요한 주들이 전력을 많이 쓰니까 전력 관련 주들이 꼭 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유심히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고민을 좀 하셔서 네,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 네. 지금 딱 뉴욕 증시를 보셨을 때 어떤 산업이 조금 더 성장할 것 같아요? AI죠. AI. 계속 AI로 갈 거다. AI는 10년을 간다고 보셔야. 아니 그 저는 뭐 그 기본적으로 AI가 대체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쪽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방향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해당하지 아니 않는다. 모든 개발을 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모든 개발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내년도 상품도 다 그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상품이 지금 내년도 나올 신제품들이 다 AI 상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무시하거나 나는 그걸 난 새로운 걸 낼래.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그 트렌드 그러니까 샤오미 회장이 예전에 한 얘기 있습니다. 그냥 몸을 태풍에 실으면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태풍을 만들긴 정말 어려운데 태풍에 몸을 실으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되게 좋은 말이다. 예, 그러니까 그 태풍에 몸을 실으면 되는데 왜 태풍을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AI 태풍이거든요. 이 AI 태풍에 몸을 실으면 되는데 태풍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럼 신이거든요. 신이 되기는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 신이 되려고 할 태풍이 지금 AI란 태풍이 지금 한 최소 4, 5년은 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태풍을 자기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왜 자꾸 자기가 태풍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인텔이거든요. 계속 자기가 태풍이 되겠다고 한 게 인텔인데 결국 인텔도 지금 다시 못하고 AI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예, 인텔이 지금 그걸 포기하고 다시 인텔이 예. 되게 명언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산업이 AI에 집중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미국 정부 측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외신 소식들도 좀 들려오거든요. 한국도 지금 보면 학교가 지금 의대 빼고는 AI 관련 학과가 과가 제일 인기입니다. 지금 그 학과만 맡고 나머지 학과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저희 파운드리 쪽도 AI 쪽을 지금 더 집중하고 그쪽 산업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쪽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못 받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엔비디아가 지금 준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엔비디아는 지금 최태원 회장한테 6개월이라 줄이라고 한 건 그거는 맞아요. 엔비디아가 올 6월에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그거는 최태원 회장한테 6월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상됐던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최태원한테 미리 땡긴 게 아니고요. 올 6월에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그건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예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올 6월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황 회장님께서 이미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건 이미 제가 볼 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오늘 그 6월 4월 올 6월에 4월 7일부터 이제 타이페이 난강 전시관이었던 컴퓨텍스에서 이미 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건 예.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올 6월에 이제 이게 그 가장 중요한 회의가 이제 저도 이제 갈 수 있었으면 갔을 텐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입사하기 전이었을 때 열렸던 거라서 되게 중요한 대만인 3명이 이제 이 회의에 이제 참석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젠순왕인데 젠순왕이 이제 그 대만에서 열린 이 회의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요 젠순왕과 이제 이르사스와 이제 이 모리스 창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분이지 않습니까? AMD 회장과 그다음에 TSMC 창업자와 이제 엔비디아 회장이 여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했는데 되게 화제가 됐었던 곳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젠순왕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랙웰을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웰을 얘기를 했었고 2025년에 그다음에 2026년에 루빈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루빈이요? 예, GPU입니다. GPU. GPU. 네, GPU인데 이 GPU가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루빈은 6세대 고대역인데 HBM을 8개가 고대역 8개고 루빈 울트라가 12개입니다. 6세대입니다. 6세대. 12개. 예. 12개 6세대죠. 예. 이게 6세대인데 여기서 이제 그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이제 엔비디아 황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신제품 반도체 신제품에 관해서는 이제 그 전에 무어의 법칙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반도체는 매년 네. 2년마다 신제품이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게 이제 그 인텔이 나올 때 무어라는 분이 이제 2년마다 신제품을 내는 그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으로 2년마다 나오는데 젠슨왕이 무어의 법칙을 깨트립니다. 예, 그래서 나는 1년마다 내겠다. 빨리. 예,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당기라고 한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1년마다 내겠다고 하니까 6개월을 당기라는 거는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반도체 생태계를 2년마다가 아닌 1년마다 신제품을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블랙웰을 2025년, 루빈을 2026년에 내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을 1년마다 내겠다니까 뭐 그 납품을 더 빨리 하라는 건 당연한 거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당기라고 한 건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요청을 받은 건데. 네. 이제 아니 계획이 그렇게 있었던 거니까 당겨야 되는 거예요. 당겨야 되는 건데. 네. 마치 우리는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니 원래 그 엔비디아 계획에는 그게 있었던 거니까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보겠다,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엔비디아 황 회장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걸 못 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황 회장님. 네. 황 회장님 생각에는 있는 겁니다. 황 회장님 생각에는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이 다 황 회장님 생각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회의가 되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저도 갈 수 있으면 제가 입사를 좀 일찍 했었으면 여기 갔을 텐데 정말 가보고 싶었던 회의였거든요. 이게 제가. 그런 거 저희도 보내주시나요? 제가 내년에 하면 같이 가시죠. 제가 너무 가고 싶어요. 회사 비용을 해서라도 왜냐면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가 정말 중요한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해요. 제가 꼭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 팀은 랩소디 팀 꼭 가겠습니다. 랩소디 다 같이 PD님과 함께 현장에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이 세 명이 가서 우리가 가서 생장에서 이제 내년에 대만에서 이거 생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PD님. 꼭 거짓말. 대만에 가서 이거 매일매일 생중계 하겠습니다. 1시간씩 라이브로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서 대만의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단독 좋습니다. 인터뷰도 하겠습니다. 젠순왕 가서. 예. 젠슨왕 인터뷰 따오면 저희는 뭐 네. 최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루빈이라는 거는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베라 루빈이라는 게 20년 넘게 200개 넘는 은하 암호 물질을 발견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라서 이게 약간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루빈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건 GPU가 아닙니다. 아까 GPU라고 하지 예, 않으셨어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두 가지를 깨트립니다. 젠순왕이 하나는 이제 2년에서 1년을 주기를 땡기고요. 이 루빈은 GPU 플러스 CPU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는 이거를 AI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예, AI 플랫폼입니다. 이게 CPU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AI 플러스 이게 그러니까 AI 기능, 그러니까 CPU 기능까지 같이 갖춘 겁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루비는 AI 기능까지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춘 어떤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능을 갖춘 겁니다. 루비는. 근데 이 루빈에 HBM4가 필요하니까 일단 이제 하이닉스에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한을 하라고 맞춰달라고 한 이렇게 거고요. 했던 그래서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기본적으로 GPU라고 부르지 않고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AI 멋있다. CPU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기업이 GPU 그룹이 아니고 이제 AI 그룹으로 명실상부하게 거듭나는 겁니다. 2026년에는. 네. 이게 잘 나올까요? 그렇게 이미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AI 그룹으로 이제 2026년에는 급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루비는 이제 그 제품의 첫 제품이 되는 겁니다. 루빈 울트라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1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없어서 못 파는 거고요. 뭐 줄을 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2년치가 완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2년치가 완판될 수가 없는 게 1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1년치가 완판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2026년엔 루빈, 2027년엔 루빈 울트라가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루빈 울트라는 HBM4 12개를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 루빈은 8개, 8개이기 때문에 지금 HBM4를 빨리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1년마다 만들어야 돼. 이미 예상됐던 거라니까요. 맞네요. 그게 뭐 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6월에 이미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했던 거예요. 근데 시장은 묘하게 그 이슈들 때문에 하이닉스가 또 막 오르고 있거든요. 맞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서로가 다 받아 놓은 거예요. 이미 이 수주를 받아 놓은 거였어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는 못 따라가는 거죠. 아직 이거를 왜냐하면 4를 아직 3도 아직 제가 볼 때 어떻게 모르죠. 했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뭐 서로 하셨다고 하니까 4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는 지금 4를 지금 여기 4 보고 있는데 4 보고 있잖아요. 지금 3, 2 4 시장에 4 시장 지금 4 시장이 왔는데 이거를 삼성전자는 이제 이 가격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3가 뭐 5천억이잖아요. 하나에 블랙엘이 뭐 5천억, 6천억 하니까 이게 뭐 가격이 엄청난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빨리 납품을 해야지 이제 반도체 그 기업들 이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80%래요. 80%래요. 80%. 남는 게 80%가 영업이익률이 80%, 77%, 80%였거든요. 80%가 남아. 5천억 팔면 4천억이 남는 거예요. 저희 같은 아나운서들은 영업이익률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다 남는 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다 남는 거 아니죠? 다 남는 거? 다 남나요? 영업이익률 100%?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다 남는 거 아니세요? 다 남는 거? 갑자기 걸어다니는 기업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좀 루빈 기대가 되는데요. 루빈 울트라라. 한번 계속 저희가 여기 체크해 볼게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차질이 있고 거기에 납품하는데 하이닉스가 뭐 어느 정도 독점을 차지하는 독점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래서 엔비디아는 너무 잘 나가는 이 행사에 화제가 됐었고요. 이날 이제 엔비디아 그 대표하고 그 모리스 누구죠? CEO, TSMC CEO. 그분하고 저녁도 먹고 화제가 돼서 뭐 엄청 뭐 100명 정도가 두 분이서 화제가 저녁 먹고 이러고 막 취재하고 뭐 이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쓸쓸하게 이제 인텔의 대표께서
팻 겔싱어라는 분이 자사가 만든 예? 또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이제 열심히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사 제품이 뭐 신제품 발표했습니다. 자사 홍보하면서 뭐 엄청나게 막 훨씬 좋다 설명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죠. 신제품이 그쵸. 좋다고 하는데 뭐 얘기했는데 뭐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었고요. 뭐 얘기 안 냈는데 제가 볼 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사가 만든 뭐 여러 가지 뭐 훨씬 좋고 뭐 가우디 3라고 소개했습니다. AI 패키지 가우디를 설명했는데 뭐 이게 AI가 뭐 자기 H100보다 훨씬 더 좋고 추론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그랬더니 뭐 본인은 약간 사는데 약간 이게 약간 아전인수격인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불쌍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좀 했습니다. 짠하다. 백겔싱어가 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인텔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저는 우리 언론이 좀 약간 좀 답답하다는 게 뭐냐 팹리스에 대한 설명 잘 안 해주고요. 파운드리에 대한 설명 잘 안 해줍니다. 팹리스가 뭐냐 반도체 설계입니다. 설계. 공장이 없는 네. 팹리스. 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걸 팹리스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제조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갖고 있는 쓸데없이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라 그런 네. 거죠. 그죠 지금 그런 옛날에는 이제 거죠. 이걸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2021년에 이제 이거를 포기합니다. 파운드리 쪽은 포기하게 되는데 요거를 잠깐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인텔이 왜 망가졌고 왜 했는지를 잠깐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망가지죠. 이제 절대 강자인 이 인텔이 계속 잘하다가 연합동선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가지 못하다가 최근에 구글, MS, 메타, 브로드컴, 시스코, AMD, HP 등과 8개과 울트라 가솔링크라는 뭐 독출 오용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동선을 해서 이제 올 3분기에 이제 자체 표준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온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웃긴 게 뭐냐면 MS가 올 초에 CPU 코발트하고 GPU 마이야라는 걸 선보였어요. 이게 약간 웃기긴 하고 뭐 어설프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동맹관계 상황에서 또 이런 걸 또 만들기로 하니까 좀 웃긴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또 MS가 또 이제 인텔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만들기도 하고 인텔이 어쨌거나 그동안 왜 망가졌느냐 하면 그 전에 있던 밥스완이라고 팻 겔싱어 하기 전에 밥스완이라고 인텔이 잘 나가다가 인텔이 망가지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회계 전문가를 CEO로 내세웁니다. 회계 전문가를 CEO로 내세우는 문제가 뭐냐면 숫자에만 연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맞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이게 회계 전문가 분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신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발 쪽보다는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비용을 자꾸 줄이는 데 전념합니다. 돈을 쓰는 부분에 계속 이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뭔가를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 낭비하는 부분은 줄여야죠. 근데 그러면 개발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이게 벌 수 없으면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외국어로 빈스 카운터스라고 그러는데 계속 콩만 세는 거거든요. 숫자를 세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텔이 계속 망가지는 거죠. 예. 인텔이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인텔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2021년에 팻 겔싱어라고 인텔 기술자 출신의 이 친구를 이제 스카우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스탠퍼드 출신이고요. 성과가 있었나요? 예, 이제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팻 겔싱어 되자마자 14%가 뛰었습니다. 그날 주식이. 그러면서 오자마자 한 게 이제 파운더리 시장을 분리시킵니다. 잘했다. 예, 바로 분리시키고 TSMC랑 같이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잘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가장 먼저 한 게 된 게 ASML에서 이제 차세대 노광 장비를 싹쓸이 해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예, 이게 한 대당 5천억 정도 하는데 이게 ASML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아무나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이 배경이 되는데 미국을 백으로 해서 이걸 싹 쓰려는데 한 1년에 5, 6대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도 2026년까지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이 노광 장비로 초미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6년까지 1.8나노 미하의 그거 반도체를 만들겠다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2026년에 이제 그걸 2나노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먼저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어 없지가 지금 시장의 관건입니다. 지금 아주 다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빨리 만들겠다. 인텔이 2025년에 8나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우리는 2026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2나노 이하를. 근데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사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만드는 건 만드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TSMC가 이제 이거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사주는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애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MS가 나서게 됩니다. MS가 사주겠다, MS가 사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주게 됐다고 이제 자기네들이 사주겠다고 애저 쪽에 쓰겠다고 이제 사주겠다고 나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만들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MS가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TSMC 쪽에 40% 할인을 받는 이 파운드리가 있었는데 TSMC 심기를 또 팻겔싱어가 건드린 거예요. 네. 왜 어떻게 대만이 지금 불안하다. 중국하고 관계에서 좀 불안하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팻겔싱어가 좀 이걸 또 불안하다. 좀 그러면서 이제 그 40% 할인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TSMC가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이 할인 혜택을 못 잃게 되니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니까 또 팻겔싱어가 또 TSMC 쪽에 대만을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서 이제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도 되는군요. 네네. 말 한마디로 그렇게. 네, 아주 천냥빚을 갚아야 되는. 네. 천냥빚이 생겨버렸네요. 네. 말 한마디로.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이제 가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달래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볼 때는 TSMC는 요거를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의 키로. 네, 키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또 둘 다 아주 서로 건드리지 않는 약간 이런 수사학적인 말로 지금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종목만 보고 네네네. 이제 뭐 얼마 올랐네 이런 것만 보지 이 반도체 생태계에 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삼성전자와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나가는 방향도 좀 보고요. 전반적인 걸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이렇게 발표를 매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후속 보도가 없고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발표한 이후에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번 그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품들에 대한 계획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심히 보고 그거의 일정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 일정을 자세히 보면 지금에 나오는 파운더리 쪽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위에 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밑에 파운더리 쪽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이제 지켜볼게요. 저희는 어쨌든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하청에 관한 반도체 업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청을 주는 그런 업체들이 해외에도 있잖아요. 그럼 해외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느덧 대선 얘기해 주셔야죠. 네, 대선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시간이 이제
좀 지나 버려서 제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사토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사토시는 누구인가? 지금 자료 같이 피디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토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밝혀진 바가 없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개발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이 2010년 5월 달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때 가치는 2.7원입니다. 한화로 2.7원.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는 아마 아무도 못 샀을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가 이제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이제 몇십 장이 되는 이제 논문 기재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통화,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통화에 관한 비판들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게 지금 이게 스위스라고 해요. 스위스에서 비트코인 동상이, 사토시 동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사토시에 관해서는 추정되는 인물이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미국 정부, CIA로 보고 있는 시선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집단, 그러니까 탈정부, 탈중앙화를 외치는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토시라고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분이 필 하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께서는 계속 이제 사토시로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그 할피니입니다. 정정할게요. 할피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토시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이제 매체에서 인터뷰를 가기도 했었고 이 이제 비트코인 창시자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일본인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쓴다고 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완전히 성과 이름이 바뀐 채로 딱 썼기 때문에 일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할피니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개발자이신데 일본에 있는 지역에서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인이 아닌데 일본에 있는 그런 이웃집에 그 성함을 따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 이웃집 사람 이름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막 좁혀지고 있었는데 이 할핀이라는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할핀이라는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루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2013년도에 사망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루게릭병에 걸리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구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편지를 써서 매거진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모든 사람들이 사토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는 정말 사토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론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본인이 사토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면은 믿어주자라는 그런 여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토시는 아직까지도 창시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그런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지갑이 있거든요. 처음 개발됐었던 그 지갑. 그 지갑이 아직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토시의 지갑이다라고 일컫는 지갑들이 있어요. 그게 그 해라든지 비트코인이 막 처음에 나왔을 때 생성됐었던 그 지갑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동향들이 또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지갑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분들 따로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13년 전에 만들어졌던 지갑이 이동이 됐다. 64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사토시 지갑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가격에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사토시의 지갑을 계속 추적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있지만 진짜 제네시스 지갑, 맨 처음에 생겼던 사토시 지갑은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사토시가 그 지갑을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코인을 보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토시를 추종하는 자들은 사토시 지갑에 계속 일부의 코인들을 보내면서 사토시 지갑을 깨우기 위해서 시그널을 계속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미 대선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게 폴리마켓에서 제가 방금 전까지 확인해본 지지율이에요. 근데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우세가 58%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41.8%입니다. 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그랬어요. 지금 오후 4시 기점입니다. 1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근데 이게 뒤집힐 수는 있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게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시장 투자 참여자들의 그 여론조사거든요. 그럼 시장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너무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에 관해서 원하는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맞아요. 우리가 이거 100% 신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선 또 해리스가 우세하기도 하는데 각각 이제 다르긴 해요. 근데 그 오차 범위 내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정말 박빙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화당 측에 있는 굉장히 그 미 대선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그런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선만큼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득표를 받고도 그게 득표 특히나 우편 투표는 그거를 다 뜯어서 확인을 하는데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도 아마 이제 이 초박빙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이제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인식은 트럼프가 만약에 지게 되면은 와르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이후에 늘 오르는 흐름이었대요. 근데 비트코인 역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선은 2번 정도 겪었는데요. 2016년 8월 달에는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오른 수치였고 2020년도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요만큼씩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인지 11월입니다. 2016년 11월 8일에 대선 이후의 비트코인의 상승률이고 2020년 11월 3일에 대선 이후의 상승률 그리고 이번이죠. 11월 5일 이후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퍼센테이지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의 암호화폐는 흐름이 좋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는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같이 지켜보면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암호화폐 이야기도 좀 압축을 시켜봤고요. 시간을 오버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빠르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본부장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할 말 없으실까요? 그냥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뭐 돼도 그 승복 안 할 것 같다고 승복 안 해도 되나요? 맞아요. 승복 안 해 또 되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지고 나서 이제 불복을 했어요. 불복을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가서 막 폭동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 막 그래도 하더라고요. 승복 안 했지만 결국 넘어갔죠. 네,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지켜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긴 넘어가는군요.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네. 랩소디 오늘도 저희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내일 더 좋은 정보들 많이 모아올게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